신구약 중간 시대. 이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도표입니다. 구약 성경인 말라기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은 약 400년 정도 계속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스, 즉 헬라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렉산더가 죽자 헬라 제국이 네 곳으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네 곳 중 시리아와 이집트가 계속되는 동안에 서방에서는 로마가 나타나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다시 도표를 보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시리아와 이집트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 11장을 보았지요. 북방왕인 시리아와 남방왕인 이집트가 150년 동안 전쟁하는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150년 동안 두 나라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신구약 중간 시대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0. 신구약 중간 시대. 성경 도표를 보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 즉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 신약 세례 요한 이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즉 유대인들이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어떤 역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맞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3. 그리스, 즉 헬라 시대. 주 14. 알렉산더 대왕, 즉 헬라 제국. 주 15. 시리아와 이집트와의 150년 전쟁. 주 16.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 주 17.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주 18. 로마의 개입과 헤로데 등장. 주 19. 유대교의 여러 종파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주 20. 헤롯 왕조. 주 21. 사마리아. 주 22.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입니다. 주 13. 그리스, 즉 헬라 시대를 보겠습니다. 주 13.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스의 폴리스, 즉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시 페르시아가 침공해올 것을 대비하여 수많은 폴리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내용은 각 폴리스별로 병력, 배, 분담금을 할당하고 동맹의 지휘와 관리는 아테네 폴리스가 맡으며 공동기금은 델로스 섬의 금고에 보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아테네 지도자들은 델로스 섬에 있는 금고를 아테네로 옮기고 그 기금을 사용하여 페르시아가 2차 침입 때 파기한 아테네 도시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델로스 동맹을 탈퇴한 많은 폴리스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도시 국가들은 서로 약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결국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전쟁과 내전, 혼란과 무질서 등으로 인하여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북쪽의 신흥 세력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즉 알렉산더 아버지가 BC 338년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두 동맹을 격파하고 그리스를 통일하여 그리스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주 14.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리스 제국을 보겠습니다. 주 14. 알렉산더 대왕. 그 후 BC 336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그리스의 반란 세력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리스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은 고린도에서 각 폴리스 대표들을 소집하여 페르시아를 정복할 것을 선언하고 BC 334년에 보병 3만여 명과 기마병 5천여 명의 연합군을 이끌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와 벌인 첫 전투, 즉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여세를 몰아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리아와 유다를 점령하였으며 BC 332년에는 곡창지대인 이집트를 정복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어서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하여 결정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도시인 바벨론, 수산, 페르세폴리스를 차례로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리우스 3세가 측근의 배신으로 죽게 되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산의 보물 창고에 있던 금괴와 금화를 가져갔으며 페르세폴리스에 있던 황금 궁전을 불태워 엄청난 황금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바벨론을 수도로 하는 신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고위 관료와 군 장교들을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소그디아나, 박트리아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박트리아의 공주를 아내로 삼기로 협상하고 전투를 마쳤습니다. 그 후 인도의 펀잡 지방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알렉산더 군사들은 싸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오랜 전투, 약 10년 동안 전투로 인하여 군사들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으며 점점 알렉산더를 배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계속적인 원정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음 해인 BC 323년에 아라비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술과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그 밑에는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안티고누스, 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자 그리스 제국은 네 곳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은 네 지역, 즉 카산더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통치하고 리시마쿠스 장군은 트라케와 소아시아를 통치하고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와 시리아 일부를 통치하고
안티고누스, 이후에 셀루크스가 물리침, 장군, 시리아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그리스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7장 예언 성취되었습니다.